국내 1천만 원 이상 리플 보유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려던 초강력 해외 송금 규제가 수면 아래에서 정역 철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해외 이전 및 개인 지갑 이동 시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보고하도록 강제했던 독소 조항을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업계의 거센 반발을 받아들여 합리적인 대안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과도한 규제 장벽이 사라지면서 자산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엄청난 전환점이 마련된 셈입니다. 이처럼 든든한 규제 철회 소식은 다른 어떤 자산보다 리플에게 단연 독보적인 초대형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리플은 국가 간 장벽을 넘어 자금을 실시간으로 이전하는 국경 간 송금 인프라의 최강자이거든요. 그동안 1천만 원이라는 족쇄가 보유자들의 개인 지갑 이동이나 해외 스테이킹 참여를 심각하게 방해해왔는데 이 거대한 돌덩이가 드디어 치워진 거라는 거죠. 덕분에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해소되며 리플의 유동성이 폭발할 최고의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벅찬 규제 해소 소식이 전해진 당일, 역설적이게도 암호화폐 시장은 피바람이 부는 대규모 청산 폭풍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4% 넘게 하락했고 리플 역시 3% 이상 급락세를 보이며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900원 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한 거죠. 단 24시간 만에 무려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당하면서 대중의 공포감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이번 폭락의 진짜 동력이 코인 자체 악재가 아니라 외부 것이 경제의 공포 때문이었다는 점인데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더 인상하거나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시장을 강하게 덮쳤거든요. 여기에 중동 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5달러 선까지 치솟아 물가 불안을 부추긴 것이 화근이 된 거죠. 즉 위험 자산 전반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경제적 충격 속에서 함께 하락한 현상일 뿐입니다. 특히나 대중의 투매 심리에 결정적인 불을 지핀 자극적인 뉴스가 하나 더 보도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요. 가상자산의 절대적 지지자이자 비트코인을 평생 팔지 않겠다고 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022년 이후 역사상 최초로 매각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동안 시장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던 거물 고래마저 패닉세를 시작했다는 잘못된 정보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거든요. 그렇지만 언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걷어내고 데이터의 실체를 보면 실소가 나올 만큼 허무한 진실을 알 수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번에 매각한 비트코인의 수량은 대규모 물량 출회가 아니라 겨우 산후비 2개에 불과했거든요. 그들이 보유한 총 84만 개의 엄청난 비트코인 물량 중 극히 일부를 단순 처분했을 뿐이라는 거죠. 결국 거대한 고래가 시장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공포에 눈이 먼 대중의 과도한 심리적 착각이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공포의 정점에서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반전의 신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산운용사 코인쉐어즈의 최신 주간 자금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리플은 전체 암호화폐 중 압도적인 최대 규모의 자금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는 막대한 액수의 기관 자금이 빠져나간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인 건데요. 스마트머니는 바닥에서 전부 사들이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거물들의 공격적인 매집세를 입증하듯 거래소의 내부 데이터 역시 매우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락장에서는 거래소로 코인이 대거 입금되어 매도 압력이 높아져야 정상인데 현재 리플의 거래소 유입량은 2026년 이후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사실상 제로에 가깝거든요.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매도 유동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큰손들이 물량을 싹쓸이해 지갑으로 옮겨 장기 보유 모드로 전환한 거죠. 더불어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도 지금의 자리는 도저히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없는 완벽한 역사적 매수 기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리플의 주봉 기준 RSI 지표가 무려 30대 중반까지 급락하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빠르게 하락한 과매도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주봉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리플은 예외 없이 머지않아 강력한 반등 모멘텀을 보이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은 대중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팔 때 비로소 탐욕을 부려야 하고 반대로 모두가 환호할 때 두려워해야 한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지금처럼 것이 경제 환경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그림자에 가려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패닉세를 단행하는 장세야말로 버핏의 가르침이 정확히 들어맞는 시점인데요. 거물들은 언제나 대중의 투매 행렬에 동참하지 않고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란의 시기에 자산을 지키고 성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위기 대응 3대 원칙은 첫째,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휘둘릴 수 있는 레버리지나 감당하기 어려운 비투를 없애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장에서 사라져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철저한 여유 자금으로만 분할 매수에 임하는 것이며, 마지막 셋째는 단 하루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대담함인 거죠. 결국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본질은 특금법의 1천만 원 규제 백지화라는 거대한 제도적 장벽 해소와 거대 기관들의 리플 독점 맷집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것이 경제 환경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착시일 뿐, 수면 아래에서 쌓여가는 리플의 구조적 발전과 뛰어난 가치는 단 한치도 훼손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행동하는 사람만이 원하는 미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도울 다음 비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응원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